네, 안녕하세요. 시합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단호박에 대해서 재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 중매에서는 보통 해남, 그리고 진도, 함평, 남해, 보성, 제주도 전국 각지로 해가지고 저희 단호박들이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는데, 그 단호박 저희 1등 회사인 저희 아시아 중매에서 한번 재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아시아 중매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니 단호박인데요. 보통 홍보를 할 때 미니 단호박이라 안 하고 보통 미니 방호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방호박이라 하는 이유는 이 미니 단호박 같은 경우는 일반 중대형 단호박보다는 좀 맛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밥맛처럼 포근포근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그런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미니 방호박이라고 보통 해남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강의로 아시아 미니다, 그리고 보우짱 이렇게 있는데, 좀 이거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400에서 한 600g 정도의 사이즈에 나오는 이제 미니 단호박, 방호박인데 상당히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작은 호박이 있냐, 그리고 이렇게 맛있어라고 하실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해남에서 많이 재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6월 정도에 많이 수확돼서 판매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접해서 정말 맛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해남 6월 달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니 방호박에는 이렇게 3가지 품종이 있고, 네, 그리고 미스남과 이제 미니 회색가라고 있는데, 미스남 같은 경우는 아까 미니 강의로 보우짱 미니 단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더 작습니다. 작고 고가 낮고, 그 대신에 이제 밥맛, 분질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퍽퍽, 저는 이 분질도가 강한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퍽하면서도 좀 분질도가 있는 그런 맛을 좋아하는데, 이 미스남이 분질도가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맛을 원하신다면은 미스남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방호박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나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데, 사실 500에서 600g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한번 쪘을 때 먹기가 좀 많은 양입니다. 보통 400g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성분들께서 좀 드시기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미니 회색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판매는 제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판매 준비는 되어 왔어요. 하지만 좀 수요가 없다 보니까, 미니 회색가 특징은 단맛은 없습니다. 단맛은 없지만은 분질도가 정말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가공용으로 분질도 강한 걸 찾으신다 하시면은 저희 이 미니 회색가를 한번 컨택하셔서 저희 아시아중매와 협의를 하신 것도 계약 재배 형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협의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색깔 칼라 이제 미니 단호박인데, 예전에 이걸 한번 시도를 했는데 좀 뭐라 해야죠? 맛이 일반 단호박에 좀 그래도 가깝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맛은 아니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보통은 관상 목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노란색, 그리고 약간 전박이 노란색과 흰색이 섞어진 전박이, 그리고 밀리터리 이런 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하고 노란색은 그나마 좀 먹을만 합니다. 약간 치즈 맛 같은 경우도 있고 약간 분질도도 살짝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미니 방호박의 맛은 좀 가깝지 않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아시아중매 홈페이지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형 단호박들인데, 아까 미니 단호박들이 400에서 600g 사이즈라면은 중대형 단호박들은 보통 1kg에서 1.4kg 이상까지 가는 그런 단호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대형 단호박 중에는 저희 아시아중매에서 구리지방, 아미단, 그리고 아지지방 골드가 있는데, 현재 아미단이라는 품종이 경기도하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미단의 장점으로는 과학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거의 2kg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큰 단호박이라서 상인분들이나 계약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아미단 좀 재배해 주시고, 구리지방 또한 상당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진이나 아니면 해남에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지에이, 만방, 마한항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지에이 같은 경우는 일반 중대형 단호박들이 사실 맛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지에이는 맛 또한 같이 갖고 있는 중대형 단호박입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많이 선호를 또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만방, 마한항 같은 경우는 일반 아까 미니 단호박이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대형 단호박들은 다 덩굴성입니다. 덩굴이 뻗어가지고 보통 평당 3개가 들어가는데, 만방과 마한항 같은 경우는 반덩굴성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길게 뻗지 않기 때문에 평당 들어가는 제식 주수가 한 평당 4주에서 5주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한 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품종들은 한 평당 세 과를 수확을 한다면은 만방 만왕 같은 경우는 평당 4가에서 5가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평당 수익성을 높여주시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만방 만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만냥과 만방 품종이 가공하기도 좋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 품종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재배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식 주수 그리고 뭐 들어가는 뭐 제식 간격 그런 걸 한번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시고 나는 이런 호박을 심을 때는 이 정도 주수가 필요하다, 이 정도 제식 간격으로 심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께서는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자를 구입을 하셨다면은 이제 싹을 이제 틔워 주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농가분들께서는 침종을 하고 계십니다. 침종이라는 이제 물에 담가가지고 좀 가피를 좀 부드럽게 해서 싹이 빨리 나오게끔 해주는 작업인데, 보통 물에다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담가가지고 25도, 28도의 온도를 맞춰주시면은 보통 그 다음날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 뭐 저녁 정도 되면은 보통 싹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상으로 침종할 때 물에 너무 오래 놔두시거나 아니면 온도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은 그 발화에 있어서 발화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너무 많이 담가자다 보니까 물에 골아서 그 종자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절대 싹이 안 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가면은 또 그 너무 강한 그 온도 때문에 또 죽게 되거나 또 너무 싹이 줄기라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 침종 시간은 꼭 3시간 이내로 맞춰주시고 25도에서 28도의 온도도 꼭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농가분들 하시는 방법을 봤는데, 물을 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수건에다가 종자를 담고 거기에 포갠 다음에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에다 좀 싸가지고, 밀봉은 하지 마세요. 싸가지고 저희 그 따뜻한 방이나 아니면 전기장판 틀고 자잖아요, 겨울에. 뭐 안 트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전기장판 저희가 따뜻하다 할 정도의 그런 온도에 안에다가 한 28도? 예, 그 정도 온도에다가 이불 밑에다 넣어주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다 싹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정확한 온도가 아니고 정확한 그런 설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좀 실패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종을 안 하시고 트레이에 바로 파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도를 각기 맞춰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싹이 튀어나오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로 다르고 불균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싹이 관리하기가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종이 그 다음날 바로 싹이 나온다면은 트레이로 바로 파종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싹이 나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 파종 그리고 침종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보통 파종을 하실 때 종자를 이렇게 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놔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뒤죽박죽 이렇게 놔두신 분들 계시는데, 좀 각기 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심으신 분들이 좀 대다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깊게 심으시면은 아무래도 그 뿌리가 치고 나오는 올라오는 힘에서 빨리 치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나중에 이 껍질을, 이 떡잎이 나오게 되면 떡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떡잎이 종피가 이 씨앗의 껍질, 과피라 하죠. 이 종자의 피가 이 떡잎을 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나중에 자랐을 때 다 떼줘야 되거든요, 종피들을. 그런 떼주는 경우도 있고, 떼줄 때 잎에 상처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눕혀서 파종을 하실 경우에는 아까 꼽으신 것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오는 편이지만은, 나올 때, 바로 떡잎이 나왔을 때 바로 종피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아도 스스로 종피를 벗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좀 편리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전에 계셨던 전부님께서는, 저희 부사장님께서는 눕혀서 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개개인의 뭐 재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힘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직도 깊게
이렇게 세워서 파종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나의 일화가 저렇게 눕혀서 파종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발화가 하나도 안 됐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저희 전문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눕혀서 파종하신 건 맞는데 저렇게 사진처럼 상토를 안 덮고 키우셨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 사진을 보시면서 눕혀서 파종하시고 상토는 꼭 덮어주셔야 됩니다. 물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것도 한번 재미삼아서 재미있었던 기억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발화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거름으로는 보통 여러분께서 3주나 4주 전 정도에 탭이나 유박 한번 뿌려주시고 친환경적으로 등결을 여러분께서 300평당 100에서 200kg 정도 되는 거를 좀 뿌려주시면, 밭에다 뿌려주시면은 그 역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호박이 역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어마어마합니다. 감량 때리는 부분도 많고, 실제 거래하실 때, 그리고 썩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친환경적으로 좀 원하신다면은 등결을 작업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게 정 안 되신다면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이제 미생물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요. 그래서 미생물을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구입하셔가지고 밭에다가 뿌려주시면은 여러분께서 토양도 좋아지고 그리고 역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꼭 작업하실 때 밑거름을 만드실 때 꼭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전에 저희 아시아 종묘 단호박 전용비료가 있습니다. 단호박 특화는 이 전용비료를 100평에 2포 기준으로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단호박 전용비료도 역시나 토양계량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식산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토양 친화적인 재배가 되고 연작장애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00평에 2포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거름도 만들고 이제 발화돼서 이제 모종을 키웠다.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키웁니다. 59 트레이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0cm, 좀 좁게 심으신 분은 30cm도 있고, 그렇지만은 35cm나 한 40cm 간격, 아니면 좀 넓게 심으신다면 45cm까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식 간격, 정식 간격을 해주셔가지고 재배해 주시면 좋고, 심으실 때 너무 깊게 심으시면은 작물이 이제 성장할 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심으실 때는 깊게 안 심어 주시는 걸 포인트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정식 하실 때, 정식 5일 전에 꼭 루터를 5일 전에 한 번, 그리고 정식하고 나서 5일 뒤에 한 번,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성장기까지는 저희 루터를 공급해 주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해남 지역에서도 5월달까지 보통 그 냉해가 내리기 때문에 냉해를 예방해 주는 목적으로 위해서라도 저희 루터를 계속 정식하고 나서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 및 착과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나중에 호박이 정식되어지고 재배하시는 데를 방문해서 유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유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는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은 보통 4일 주기로 작업하면서 겹순을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하시고 나서 보통 무릎 높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1m 정도가 됐을 때 보통 첫 착과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 첫 착과 같은 경우를 요새는 보통 첫 착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옵니다. 800g짜리 사이즈도 나오고 1kg 사이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양분을 너무 많이 뺏어 먹는 게 아니냐 너무 하고 소비자분들께서 큰 800g이나 1kg 사이즈를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박스에 보통 4kg 박스에 들어가면은 약간 11가 한 12가 정도를 선호하시지 400g에서 450g짜리 그런 사이즈를 선호하시지, 예를 들어서 4kg인데 8kg짜리를 800g짜리를 5개 들어간 건 절대 싫어하십니다. 척가를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척가를 그냥 수확을 안 하시고 젓가하고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 위부터 이제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균일하게 또 자라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는 그냥 척가를 두고 그냥 재배하실지 아니면 척가를 제거하고 키우실 건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재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척가 빨리 나오는 걸 또 빨리 드시고 싶거나 아니면 척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고객들이 많으시거나 그런 거래처가 그런 걸 선호하신다면은 또 그렇게 재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호박도 역시 밑거름의 그 비료,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보통 3번 정도 이제 추비를 하시는데, 보통 1차는 단호박이 이제 착과가 됐을 때, 탁구공 정도 크기가 됐을 때, 골프공이나 탁구공 정도 크기가 됐을 때 1차 솔루나 20, 20, 20을 이제 공급해 주시면 되고, 2차는 1차 공급한 뒤에 20일 뒤에 다시 솔루나 블루를 20, 20, 20 그걸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차로는 그 코르크, 호박에 이제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에 이제 줄이 이제 생겨요. 줄이 생기는데 보통 그걸 저희는 이제 코르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코르크가 한 줄이 생겼을 때 저희 솔루갈 레드 결실용 11-0-46이 있습니다. 그 간중 비료를 공급해 주시면은 상품성 있는 단호박들을 수확할 수가 있고, 뭐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뭐 붕소나 황이든 칼슘 그런 건 영양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재배해 주시면은 훨씬 좋은 또 단호박들이 나옵니다. 왜 그 간주용 비료로 끝나는 게 아니냐? 간주용 비료에도 뭐 붕소도 있고, 그리고 뭐 황, 마그네슘 다 있지만은 그래도 좀 전용 칼슘제나 붕소나 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차 추비까지 마쳐가지고 이제 호박을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착과하고 나서 40일 뒤부터 코르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르크가 형성이 되고 나서 한 22일 뒤가 되면은 이제 수확이 하게 딱 알맞은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점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확을 하시고 나서 보통 판매를 하실 때는 여기 해남 같은 데서는 그 꼭지를, 코르크를 다 이렇게 100기씩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꼭지 부분에 코르크 부분을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작업도 해주시고, 가피에 묻은 뭐 흙이나 먼지 같은 것도 다 손수 작업들을 솔로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한 작업들도 해주시고, 일주일 정도 후숙을 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후숙하는 이유는 수확을 하고 나면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맛이 좀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맛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는 후숙을 한 뒤에 보내드려야 딱 알맞은 당분을 가지면서 그 퍽퍽한, 포근포근한 그런 밥맛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분 입맛에 따라서 나는 그냥 단맛보다는 포근포근한 게 좋아. 그래서 바로 후숙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좀 후숙하고 좀 더 후숙된 거, 좀 난 단 걸 좋아해. 그래서 좀 후숙된 걸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거래 하신 분들이 그런 기호에 맞게 판매를 해주시고, 뭐 공판장에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처음에 수확하시자마자 거의 납품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장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판매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5일 전에 응애약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 응애약을 안 쳐주시면은 판매하시고 나서 그 호박이 빨리 썩기 때문에 꼭 수확하기 뭐 5일 전에는 꼭 응애약을 필히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및 생리장애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역병균은 토양 속에서 장기간을 생존하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밑거름 준비할 때 미생물, 뭐 등격 그런 게 이제 이 역병을 방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용 미생물을 적극 활용해서 토양 소독을 해주시거나 약재 등을 활용해서 좀 미리 예방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크리스탈 현상이라고 호박 안에 단단하게 박혀져 버리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해남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증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요인이 너무 다양해서 뭐 수확 후 뭐 수성 중에 고온이 돼서 호흡량이 많아진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서리로 잎과 줄기에 타격을 입은 경우, 그리고 다량의 비가 내려 뿌리가 죽은 경우에 수분 흡수를 할 수 없게 돼서 과해서 수분을 흡수했을 때 이 가피 안에 백색 증상, 그러니까 크리스탈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딱히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담아놨고, 응애피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 갔을 때 약간 거미줄처럼 약간 느껴진 게 있다. 지나갔을 때 약간 내 피부를 건드렸다. 내 피부의 느낌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응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응애약을 꼭 필히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 가시파이라고 있는데, 보통 사실 노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해남에서는 이제 보통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남 같은 데서는 전장에서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후작, 그러니까 뭐 8월 달에 파종하는 거 거기에서는 좀 덜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박을 썰었는데 이 벌레가 뭐 천장 높이까지 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걸 이제 받아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열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농가분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농약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작도 해주시는 건 좋지만 특히나 그 후작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이 호박 가시파리에 대한 농약을 좀 처리를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병충해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담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게 남해에서 터널 재배를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하우스에서 이제 파이프 덕으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뭐 그런 그 공중 재배, 하우스 재배가 있고, 그리고 뭐 진도 같은 데서도 활쭉이나 활대 같은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터널에다가 이제 부직포를 씌우셔가지고 보온 처리나 아니면 뭐 이불 같은 걸 덮어주셔가지고 그 수확을 최대한 노지에서 앞당깁니다. 예, 보통 그 하우스 재배가 들어갔을 때 보통 빠르면 5월 말 그리고 6월 달부터 이제 수확이 되는데, 이 남해 같은 경우는 노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터널 재배를 함으로써 터널 재배를 하고 이제 부직포를 씌우고 이제 좀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수확기가 보통 한 달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도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평당 4주에서 5주 들어가는 밀식 재배가 가능한 이제 그 만양 만방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첫 착과가 되면은 전남에서는 다 떼주라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척가가 달리면 다 떼주라 그랬는데, 강원도와 전라도 같은 경우는 뭐 기후도 다르고 뭐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굳이 제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방임으로 키워도 된다. 그냥 달리면 달린 대로 키워주셔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남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바 호박을 재배하시는 분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호박이 달렸다가 떨어진다, 그리고 안 달린다, 좀 낙과가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줄기는 전혀 뭐 잎이나 줄기 같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가 질소질이 좀 많거나, 그리고 장마철에 좀 일광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오히려 가다하거나, 그리고 내미를 입어서 생육이 정지됐을 때, 그리고 갑자기 일기가 고온이 됐을 때 보통 많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질소질 비료를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좀 칼리질이 있는 비료를 연면살포나 아니면 가리질 비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20을 공급해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순을 적심해서 세력이 더 크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양분들을 저 밑에 가에 가게끔 안 떨어지게끔 해주고, 그리고 좀 그 비료 같은 경우도 영양제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속 공급해 주시면 낙과 현상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리골드라는 그 꽃이 있는데, 이거를 단호박 고랑 사이에 좀 심어주시면은 병충해에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수정 촉진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메리골드도 한번 고랑에다 한번 심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저희 아시아종묘에 단호박, 미니 단호박, 그리고 중대형 단호박들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호박 농사를 지으신다 하시면은 저희 아시아종묘 제품들 많이 재배해 주시고, 그리고 단호박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제 영상에 대해서 좀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호박 재배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합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